잘 나오나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정소진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아,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소개도 또 너무 대단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사회자 사장님, 성함 잘 모르세요. 사회자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이아몬드 그룹을 이끌고 있는 박소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자기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올해 91년생이고,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어, 어, 회원 가입은 2019년도에 했고, 그리고 아까 10개월이라고 PT 했는데 10개월 아니고요. 14개월인가? 14개월 정도 됐어요. 그때 PT가 됐고, 5일 만에 IMM 한 거는 맞아요. 어,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하면 한 3일 정도에 마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저희 스토리를, 정소진 사장님께서 저보고 성공 스토리를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희 성장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PM과의 인연이 이렇게 됐어요. 2017년도에 저희 스폰서님께서 2017년도부터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저는 91년생이었고 2017년도에 저는 27살이었어요. 저에게는 아주 무겁고 좀 낯선 그런 일이었어요. 이 네트워크란 자체가. 저희 다들 아시다시피 20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편견이 아주 심하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수없이 거절을 하고 차단을 해버렸어요. 너무 연락을 하니까 연락을 진짜 수없이 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한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는 막 하루도 빠짐없이 하다가 일주일 간격, 한 달 간격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단을 해버리고 또 우연한 기회에 저희 스폰서님께서 저희 집에 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에 사실은 이 기회에 스토리가 하나 더 있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중국 대륙에 계세요. 홍콩 회원이시고 대륙에 계신데 한국에 들어오셔서 저희 본사 구로 센터가 있을 때 본사에 와서 강의를 했었어요. 우리 뭐 오프라인 세미나였었죠.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강의를 진짜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그 영상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누가 올린 걸 우연히 보고 저는 거기다 댓글을 남겼어요. 나중에 1년 지나고 나서 제가 알았는데 제가 그 댓글 달 때 그 자리에서 그분이 저희 스폰서님께 보여준 거예요. 이분 아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그 찰나에 저희가 모든 일을 할 때 보면 타이밍이 다 있었잖아요. 그 찰나에 저희 스폰서님이 이튿날 바로 저희 집으로 왔어요. 1시간 넘는 거리인데 바로 저희 집으로 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 2시간 넘게 동안 얘기를 했었나? 근데 저는 전혀 1도 들리지 않고 그냥 문을 딱 닫아버린 그 상태였어요. 왜냐면 저는 다단계 다짜도 싫어하고 다단계 제품이라고 하면 먹지도 않는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고 되게 꽉 막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 집 와서 수없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타 네트워크 보니까 여행도 다니고 하더라. 그런데 여기는 없나요? PM에는 없어요?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PM에도 있지. 나는 뭐 어디도 갔고 이렇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갔는데 제가 그분을 차단을 해서 제가 못 봤던 거예요. 가긴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앉아보세요. 여행을 어떻게 가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행에 대해서만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보냈어요. 집으로 보내고 그날부터 제가 제품을 막 먹기 시작했어요. 먹고 그리고 저녁에 진짜 여행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막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2년 전에 사실 2년 전에는 한 번 살짝 검색을 했었는데 그때는 네이버에 블로그고 유튜브고 나오지도 않을 때였어요. 한국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2019년 그때 연말에 제가 검색을 했을 때는 진짜 많은 자료들이 많지는 않죠. 지금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그 전에 비해서는 아주 많은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검색하고 또 보상 플랜을 한번 보고 PM이 어떤 회사인지 뭐 제품이 또 어떤 제품인지 진짜 새벽 3시인가 정도까지 검색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집중을 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여기 이 현장에 계셨던 분 사장님이 계신지 소리 안 들리죠, 지금? 소리 들려요? 안 들리죠? 다시 들어볼게요. 이날이 그날 현장이었어요. 잠시만요. 음소거. 이 현장에 계셨던 사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이 현장에 갔어요. 이것도 우연한 기회에 2019년도 콩그레스 대한민국 이 제1회 콩그레스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 나 맛있는 거 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제 됐죠? 네, 이제 다시 들리죠? 네. 그래서 2019년도 콩글레스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때 참석을 하고 저는 사실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하는 네트워크, 제가 생각하는 그런 다단계는 사실 이때는 지금 제가 회원가입을 하기 전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네트워크는 그냥 보따리를 밀차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이런 분밖에 없었어요. 저희 인상에는. 왜냐면 막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막 수없이 연락하고 또 하고 또 진짜 끈질기게 저희한테 컨택을 하잖아요. 그런 인상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 현장에 갔을 때는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아마 좀 PT 이상이신 분들 아니면 더 높은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너무 멋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남성분들이 너무 많았고 남자 사장님들이 진짜 많았고 누가 봐도 정장을 쫙 입고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정장을 다 입고 오셨는데 어 여기 PM은 이런 사업인가? 좀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컸었고 이런 사업인가? 살짝 가슴이 조금 콩닥콩닥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알고 있던 그냥 밀차를 끌고 다니는 그냥 사소한 그런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에 너무 심장이 떨렸고 그때 저희 아기가 8개월 정도 됐을 때 이 아기를 끌고 갔어요. 끌고 가가지고 그 현장에 지금 레드카펫에 지금 아기가 유모차로 끌고 있는 그 상태예요. 제가 일을 시작할 때가 이때쯤이었으니까 이렇게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아이를 데리고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날 여기 가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만 봤냐면 직급표만 봤어요. 왜냐면 그 전에 제가 새벽까지 이틀 동안 새벽까지 검색을 했었고 그런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서 자꾸 IMM만 봤어요. IMM부터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직급표를 보면서 자꾸 IMM은 매니저 3명, 매니저 3명 만점, 매니저 3명 만점 그걸 수없이 회장님이 막 연설을 하시는데도 이어폰 한쪽 끼고 한쪽을 이렇게 풀어 헤치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IMM만 보이더라고 이상하게. 그 왠지 잘 어떤 느낌인지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2019년 11월 17일 날 가입을 하게 됐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좀 그래서 일단 하면 좀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냥 흐지부지 할 바에는 나는 손을 대지 않겠다. 일단 이 네트워크란 자체가 제가 자존심이 되게 강하고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체면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손을 대면 나는 끝을 보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보고 끝장을 한번 보자 싶어서 진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왜 PM을 했냐? 이거는 저희 IMM 트레이닝 때 제가 만든 건데, 이렇게 많은 중에서 왜 PM을 했냐 정확하게 따지면 저는 여행밖에 없었어요. 초기에는. 지금은 많은 생각들이 있고 많은 걸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걸 얻고 싶지만 초기에 어떤 생각으로 시작했나요 하면 저는 오로지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여행이었고, 그래서 여행으로 인해서 그동안 제일 처음에 제가 5일 만에 IMM을 제가 여행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보이기 나름이잖아요. 제가 여행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행을 원하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행을 원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총 7명을 제가 찾아갔어요. 7명 찾아갔고 11월은 액션팩 달이었어요. 액션팩 달이었기 때문에 경리, 우리 QM 지나는 그 과정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QM을 지나면 어떠한 좋은 점이 있다는 거를 이것만 알고 갔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전달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 스폰서님이 그렇게 빠른 승급으로 저희 스폰서님 지금 챔피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빨리 간 게 아니에요. 5년 만에 챔피언이 됐고 제일 처음에 본인이 첫 번째 달에 2세트를 팔았고 두 번째 달에 SM 직급을 했어요. 겨우겨우 SM 진짜 기진맥진하게 SM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SM을 하라고 했어요. 목표 설정을 해주셨는데 SM을 하라고 했는데 SM? 알겠어요. 그럼 해볼게요. 하고 그날 바로 SM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완성을 하고 나니까 그럼 MM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MM? 알겠어요. 해볼게요. 하고 MM을 했어. 그러니까 이튿날에 바로 MM 완성이 되었어요. IMM 하고 나니까 스폰서님 깜짝 놀라가지고 본인이 못했던 일이었으니까 저에게 그러면 조심스럽게 IMM 해볼래? 물어보더라고요. IMM? 그럼 얼마 남았냐고 하니까 5,000점이 남았대요. 그럼 해보지 뭐 하고 IMM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알려줬더니 어떻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세 번째 날 사실 IMM 완성이 됐다기보다는 9,600점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또 완성을 해야 되니까 오토십을 넣고 액티바이즈 애용자 두 분을 더 넣어가지고 총 9명으로 직대 9명으로 5일 만에 IMM을 완성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제가 여행을 너무 원했기 때문에 여행을 꼭 가고 싶기 때문에 저는 진짜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그냥 어, 두 아이를 둘째가 태어났잖아요. 두 아이가 태어났고 집에서 놀고 있었고 남편에게 용돈만 조금 우리 생활비만 조금만 아껴주자. 어차피 저희는 뭐 저희 집은 워낙 여행을 좋아하긴 해요. 그렇지만 시간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자주 갈 수는 없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사소한 꿈이었어요. 그냥 우리 남편에게 이 생활비만 내가 좀 아껴주자. 근데 저희 회사가 독일 회사다 보니까 유럽에 가면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만 내가 아껴보자. 그리고 나서 이게 너무 위험한 업계니까 여행만 가고 나서 내가 그럼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빠지자.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냥 딱 요 생각이었어요. 단순한 생각에. 그래서 제가 스폰서는 홍콩 회원이기 때문에 회사랑 진짜 제가 그때 초기에 저희 IMM 트레이닝 담당자를 알게 되었는데 진짜 10번은 넘게 전화했어요. 되게 진짜 무조건 다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11월에 QM 기간인데 이게 여행 보너스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너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확인했는데 직원분에게 확인했는데 믿음이 가지 않고 또 다른 직원에게 확인을 하고 또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비즈니스 아카데미 가서 또 한 번 확인하고 그래서 결국은 된대요. 됐으니까 그러면 나는 무조건 IMM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IMM 11월 달 IMM을 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달에는 저는 월드 투어를 따고 싶어서 딴 게 아니고 월드 투어 자체를 몰랐어요. 스폰서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고 생각도 못 했겠죠. 이 아이가 월드 투어를 갑자기 딸 줄은. 그래서 두 번째 달에 VP를 바로 했어요. VP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IMM을 어떻게 했으면 똑같이 그대로 복제를 해서 2명의 IMM을 배출을 했어요. 도형을 아예 배출을 하고 이분들도 똑같이 12월 예전에는 2019년도에는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4번인데 3번만 달성을 하면 독일 여행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능력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무조건 4번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3번 이상도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12월, 1월, 2월 이렇게 하면 독일을 갈 수 있대. 한번 해보자 해서 2명의 독일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배출을 했고
그렇게 배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월드 투어를 따게 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고 월드 투어까지 생각도 못했던 일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 독일 여행을 땄고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다 가지는 못하고 돈으로 받았어요. 근데 돈으로 받을 때도 저희는 제가 받을 때는 또 바우처로 해가지고 전국을 이렇게 투어하면서 다시 청구를 해서 돈을 받는 시스템이었고 그 이후에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받았을 거예요. 그 바우처로 저는 국내 여행을 아주 잘 놀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2022년 6월에 처음으로 저희가 독일을 갔어요. WMC 회의에 진짜 한 60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저는 처음이잖아요. 사업을 하고 처음이잖아요. 너무 떨리고 너무 설레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느 순간 SP라는 직급이 있었고 그리고 좌석에 있더라고요. 너무 저희 어떤 파트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PM에는 연구진들이 진짜 많은데 분명 심리 쪽 연구원이 한 명 있다고. 심리학 연구원이 무조건 있다고.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보면 생각지도 못해. 저는 당연히 해외 무대잖아요. 글로벌 무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뒤쪽부터 저희 이름을 찾았어요. PT석부터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SP라고 한들 뒤쪽부터 계속 찾아왔는데 수없이 찾아왔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서 한번 찾아볼까 했는데 그 챔피언석 말고 바로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바로 그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사진도 찍고 막 이것도 찍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너무 흥분돼가지고. 아무튼 이 지정석이 있다는 자체에 너무 설레었고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마음이 진짜 많이 복잡했었어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분은 비키 저희 사모님의 언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골드 챔피언인데 19년 만에 골드 챔피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만에 SP가 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손가락 발가락 다 하면서 영어 대화를 했어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알아듣는 말로 다 했는데 2년 만에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너무 놀랍다고 막 이런 얘기를 칭찬을 해주고 인스타 팔로우하고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행 저희는 WMC IMM 트레이닝 인센티브 투어잖아요. 그래서 여행도 참석을 하잖아요. 여행을 했고 그리고 이 여행 여기 임병헌 사장님이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임병헌 사장님도 같이 사진을 찍고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정소희 사장님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임병헌 사장님과 같이 찍고 독일은 진짜 거리가 너무 예뻤어요. 저는 여행으로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인생샷이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저는 카메라 또 너무 좋았던 게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구나 너도 나도 막 사진을 찍어줘요.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예쁜 사진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VIP를 제가 또 왜 적었냐면 사장님께 팁을 좀 드리자면 나중에는 만약 내년 6월에 아이엠 트레이닝 저희 또 하자 인센티브 투어가 또 하잖아요. 또 하면 꼭 최대한 PT 이상을 달성을 하셔가지고 좀 다르더라고요. 식사하는 것도 다르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VIP를 꼭 따서 거기서 와인도 마시고 디저트도 드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이걸 하나 더 적었어요. 심리학. 인생 사진도 많이 건졌고 이거는 저희 PM 코리아 전체 단체샷도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감동적인 화면, 이 화면에 지금 정소희 사장님이랑 같이 무대를 섰는데 정소희 사장님이 옆에 계세요 지금. 이거는 온 오프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동시 진행이 됐잖아요. 저희 홍콩 파트너분들이 이렇게 화면으로도 capture를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운 좋게도 이렇게 저렇게 밀리고 밀치고 하다가 어떻게 회장님 옆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 전 세계에서 제가 현장에 계신 분은 현장에 그거를 심장으로 느꼈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TV에서 아는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막 이렇게 사진을 막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저희 라인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냥 친추만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인데 막 캡처한 사진을 사장님 봤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또 이게 뭐지? 내가 이런 걸 받고 있어도 되는가 싶도록 감동도 진짜 너무 많았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스폰서님에게 2년 동안 거절을 했지만 다시 수없이 연락을 해서 제가 PM을 알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왜 PM을 하냐면 저는 두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둘째 아이가 11개월부터 먹었는데 그때는 제가 여행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치원 버스를 탔는데 저는 그날 미팅이 있는 날이어가지고 저희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마찬가지니까 미팅이 있는 날에는 쫙 빼입고 나가잖아요. 물론 세미 정장이나 원피스나 이렇게 예쁘게 입고 머리도 세팅을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나갔을 텐데 그날 제가 웬만해서는 애기 데리러 갈 때 항상 몸빼 바지를 입고 나가요. 편안한 옷으로. 그렇지만 그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애를 데려다 주면서 동시에 갔어요. 동시에 바로 운전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풀 세팅이었는데 그 모습을 아이들이 봤나 봐요. 어린이 차량이 이렇게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는 모르겠어요. 한 엄마가 저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한 아이가 그날 저녁에 하원하고 집에 가서 너무 표정이 안 좋더래요.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물어봤대요. 왜 그래? 오늘 왜 기분이 안 좋았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물어보니까 어 엄마도 좀 예뻐졌으면 좋겠어. 하연이 엄마는 저렇게 예쁘게 하고 저희 딸내미가 하연인데 하연이 엄마는 저렇게 예쁘게 하고 나가는데 엄마도 화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엄마도 예쁜 옷 좀 입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조금 살짝 그 엄마는 저는 지금은 그래요. 만약 저희 애기도 내가 예쁜 옷 입고 나갈 때 되게 으쓱해 하거든요. 하원할 때도 물론 미팅 끝나고 저는 3시 델라예요. 무조건 미팅 3시 전에 끝나야 돼요. 애를 데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혼자 두 아이를 케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3시쯤 되면 급한 날에는 웬만해서는 진짜 이런 모습을 잘 보이기 싫어가지고 웬만해서는 몸빼 바지를 입고 나가는데 급한 날에는 막 뛰어가요 그냥. 그러면 하인이가 제가 막 힐을 신고 이런 날에는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예쁘지? 하면서 한번 돌아봐 자꾸. 치마 입는 날에는 한번 돌아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애들 눈에도 이런 게 보이구나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처음에는 여행을 시작했는데 또 다른 꿈과 목표가 생긴 거예요. 나는 아이들에게 참 멋진 그리고 좀 진짜 멋진 엄마가 되고 싶고 남편에게는 좀 성공한 여자가 되고 싶고 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나를 이렇게 아기들의 자존감은 엄마의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기가 어리니까 아기가 보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나 요즘은 잘 세팅을 해요. 예쁜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둘째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몰라요. 이거는 또 다른 마음이에요. 성공한 엄마 그리고 좀 능력 있는 와이프. 남편 괜찮아 애기들만 잘 봐도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돈 잘 버는 와이프 안 좋아하는 남편 없더라고요. 다 좋아하더라고 돈 잘 버는 와이프를.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꿈과 목표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PM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강비다가 참 많은 사람에게 건강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고맙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저도 스폰서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파트너에게도 고맙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그때마다 진짜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이 계속 한층 플러스 원 점점점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걸 느낀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조금씩 생겨요. 점점점점. 그리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PM을 했냐면 제가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기 엄마들이 사실 핑계라고 하면 핑계인데 본인 일일 수도 있죠. 이렇게 핑계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아이가 없어가지고 아이가 있어가지고 못하고 아기가 너무 어려서 비 와서 내가 세미나 못 가고 또 뭐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기 데리고 못 나가고 여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좀 못하겠고 진짜 변명을 찾으려면 수없이 있어요. 수없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변명을 찾으려면 수없이 있어요. 저는 아기가 이렇게 어린데 그 아기를 안고 다니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근데 이 어릴 때 보면 두 번째 사진이 제가 비즈니스 아카데미 코로나 딱 이전에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참석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제가
아기띠를 하고 벽에 기대어서 그때 아기가 8개 딱 요 정도 됐어요. 벽에 기대서 아기띠를 하면서 둠치도둠치 아기를 재우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희 지금 김미란 지금 이사님이 되셨죠. 그때 처음에 뵐 때가 과장님이셨는데 이사님이세요. 이사님이 너무 기특하고 안쓰러운지 저에게 선물을 줬던 기억이 있어요. 저기 아기를 안고 있는 건 또 많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기 엄마는 참 대단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게 또 2년 후에 제가 윈터 리더십에서 김이란 이사님을 만났는데 만나 뵙고 그때 그 아기 엄마가 저예요 이렇게 얘기를 처음 뵀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모습이 많이 변했잖아요. 아기들을 하고 있다가 쫙 빼고 나가니까 못 알아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버텨주고 지금까지 견지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왠지 모르게 너무 그 윈터 리더십 그 자리에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이런 화면들이 다 스쳐 지나가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해서 울컥한 거예요. 이렇게 아기를 데리고 회원가입, 뭐 회사도 다니고, 비즈니스 아카데미도 다니고, 또 아기들 어린이집 이렇게 보내놓고, 짧은 시간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애들이 9시에 등원하면 9시부터 2시까지예요. 왜냐면 저희가 김포에 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동을 하려면 무조건 기본으로 1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무조건 모든 미팅은 2시까지 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미팅이 짧아 1시간, 시간을 너무 길게는 하지는 않아요. 저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미팅을 하고 한 탕이든 두 탕이든 있으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진짜 그냥 수없이 갔어요. 그냥 계속 어디서 누가 나를 부르면 무조건 갔어요. 뭐 애기 핑계 없어. 애기가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오늘은 차가 막히고 오늘 같은 폭우가 오는 날에는 제가 애기를 픽업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애기 엄마한테 혹은 유치원 선생님한테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과 조금만 데리고 계세요. 그 데이케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 너무 죄송한데 오늘 한 번만 애기 좀 봐주세요 하고 제가 애기 데리러 갈게요 하고 4시쯤 이때 또 하고 어떤 날에 이런 날도 있어요. 그날은 무조건 만나야 됐어요. 무조건 저에게는 그냥 무조건 만나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뒤로 미루는 자체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만나야 됐기 때문에 그날 제가 한 2시간 왕복 4시간 거리에 갔었어요. 가다 보니까 첫째 아이가 최대해서 6시에 어린이집 다니니까 6시에 데리고 갈 수 있는데 그때 제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남편도 너무 바빴고 남편도 안 됐어가지고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무 죄송한데 선생님 7시까지만 애기 좀 봐주면 안 되겠냐고 이런 부탁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원장님은 또 바쁜 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바쁜 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다. 그러면 오늘 어차피 할 일도 있으니까 오늘 애기 좀 봐줄게요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또 이튿날에 선물 바리바리 싸가가지고 또 드리고 이렇게 미팅을 다녔어요. 한 명이든 한 명 만나도 소음 미팅도 좋고 1대1도 좋고 이렇게 다니다가 그리고 이 중간에는 온라인 미팅을 이렇게 지금처럼 온라인 미팅을 할 텐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전부 온라인 미팅으로 했고 그리고 이 미팅을 다닐 때는 중간중간에 저희 코로나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풀리기만 하면 무조건 만났어요. 누구든지 후원을 하든 새 파트너를 만나든 어디든 일단 만나고 보자.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고 보자. 그래서 이렇게 다 만나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일과를 제가 여기 이 타이밍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은 조금 바쁘다는 이유로 이것도 핑계 중에 하나예요. 저는 많이 나태해졌어요. 초반에는 6시에 일어나서 무조건 운동을 먼저 갔어요. 저희 아파트 헬스장에 무조건 가서 운동을 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면 애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밥을 해요.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고 한식파여가지고 국 없으면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밥을 차려줘야 되고 저희 큰애가 알러지가 있는 애여가지고 반찬이 다 달라요. 계란을 못 먹는 애여가지고 또 그 아이 반찬을 해주고 둘째는 또 너무 어리다 보니까 둘째 반찬도 또 어릴 때는 뭐 이유식이나 뭐 이런 걸 했었죠. 그래서 그 반찬을 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밥을 잘 안 먹어요. 귀찮으니까 내 것까지 해야 되니까 남편 거 하고 저는 또 다이어트를 항상 웬만한 데는 거의 다 식단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제 것까지 하면 너무 귀찮으니까 PM으로 먹든지 계란 뭐 이런 거 간단한 걸로 그냥 넘겨버려요. 이렇게 먹고 그리고 나서 애들을 준비를 시켜요.
먹이고 씻기고 애들 준비시켜가지고 등원을 시켜요. 등원시키고 남편 출근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만약 내가 일찍 있다고 하면 애들 일어나기 전에 전부 다 세팅이 완료되어 있어요, 이미. 머리든 화장이든 뭐 다 완료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애들 등원시키고 나서 저는 미팅으로 가요. 미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요. 픽업을 하자마자 애들 데리고 바로 3시 큰애가 2시 40분에 학원을 하고 그러면 지금은 학원을 돌리지만 그때는 학원을 안 돌릴 때여가지고 애를 4시쯤이라고 합시다. 4시쯤에 픽업을 하고 둘째를 데리고 와서 집에 오면 또 씻기고 저녁 준비를 해야 돼요. 저녁 준비를 하고 애들을 먹이고 치우고 나면 저녁에 또 똑같이 이렇게 줌 미팅이나 온라인 미팅이 있어요. 없는 날도 물론 있지만 그때는 온라인 미팅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이렇게 또 온라인 미팅을 참석을 해요. 그리고 나면 애들이 어떤 날은 애들 혼자 자는 날이 많고 남편이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애들이 같이 자요. 이렇게 하루 일과가 끝나고 그러면 저는 저녁 되면 이제 또 파트너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하루 일과를 또 이렇게 소통을 하고 만약 소통이 없는 날에는 그러면 또 초창기에는 제가 애들을 막 재우면서 저녁에는 애를 재워야 되는데 나는 공부가 필요하고 유튜브를 막 들으면서 이어폰을 끼고 한쪽으로 오른손으로는 애들을 토닥토닥하고 왼쪽에는 이어폰을 끼고 그걸 들었어요. 수십 번 들었어요. 초창기에 제가 할 때 유튜브가 딱 한 개가 있었어요. 대구 사업자, 여자 사업자였었는데 어느 그룹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분 수업을 진짜 외웠어요. 그 대사를. 내가 경험도 없고 할 줄도 모르니까 이걸 수십 번 들으면서 나가면 이대로 내가 해야지. 사업 설명을 이대로 하고 제품 설명을 이대로 해야지. 해서 그걸 외워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제품 설명을 할 때.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조금씩 자료들이 나오고 저 혼자 검색하고 해서 제품이나 이런 걸 알게 되었지. 그전에는 오로지 그 사장님 말 그대로 토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외워가지고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3개월 정도 됐었거든요. 그게 경험이 좀 됐었고 그리고 나서는 저 혼자 좀 가감이 좀 있었죠.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생겼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뭐 설거지 할 때도 막 유튜브 많이 듣고 공부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나중에 혹시나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공부를 했냐. 공부는 그냥 짜투리 시간을 이용했어요. 청소하는 시간, 설거지하는 시간, 뭐 이런 시간. 아기를 데리고 있을 때는. 어린이집 보낼 때는 차량 이동하는 시간에는 무조건 통화를 해요. 파트너든 누구든 무조건. 저는 너무 아까워요. 저에게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애들도 케어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이거 마냥 누가 억지로 시키면 못할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하고 싶고 꼭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고 여러 분들에게 꼭 성공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하나도 낭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대한 잘 활용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7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흔들리지 않은 꿈은 제가 아까 말씀을 했고 저희 꿈, 애기 성공적인 여자 그리고 엄마에게 애기들에게 좀 떳떳한 엄마 뭐 이런 것도 있고 당연히 뭐 경제 자유, 시간 자유 이런 거는 두말할 거 없어요. 이건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그리고 나서 신념, 확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 PM에 확신이 없었더라면 저는 나가서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제 성격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3개월 동안 꾸준한 공부가 필요했어요. 이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진짜 맞는지 내가 확신이 있고 없고 차이는 말투에서부터 다르고 눈빛에서부터 달라요. 제가 확신이 딱 서고 나서는 눈만 쳐다봐요. 누군가 얘기할 때는 눈만 딱 쳐다보고 무조건 100% 이 사람한테 이걸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이 사람에게 뭐 제품을 먹지 않으면 내가 손해인 것처럼 그 정도의 확신을 줬어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뭐 힘든 일도 많아요. 사실 사람과 사람 지간의 그런 일이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아니고 좀 많은 힘든 일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다르니까 성격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좀 많이 넘기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뭐 파트너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스폰서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 이건 뒤에 가서 제가 조금 사진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먼저 도움을 주어야 된다. 그리고 힘을 빌려라. 이것도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사장님들이
딱 사업을 시작하면 목표 설정을 먼저 하잖아요. 나는 목표 없이는 달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목표가 있어야 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실 최선을 다 내가 만약 지금 내일 당장 PT가 된다고 해서 달성하지 못하면 스폰서가 욕하거나 상위 스폰서가 욕하거나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 자신과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에게 떳떳한지 그걸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표를 딱 완성하고 나면 진짜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는 걸 어, 추천드려요. 무조건. 그러면 자신감도 업될 뿐만 아니라 사업도 더 잘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리고 나서 나의 그릇을 키우라고. 저는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경험이 없고 네트워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큰 회사에 다니시던 분, 예를 들어서 N사나 A사나 오시는 분 너무 무서웠어요. 누가 나에게 후원 미팅을 요청을 했는데 갑자기 경험자를 도망치고 싶었어요.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이 사람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어떡하지? 나는 이 사람을 담을 수가 없는데 내 능력치로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수없이 공부하고 수없이 성장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남의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시스템도 하나도 빠짐없이 요즘에는 어, 핑계지만 뭐 다 듣지는 못하지만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진짜 장담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시스템 참여했어요. 남의 다른 그룹 강의도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쓰든 가서 듣고 또 듣고 무엇이든 다 들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2년 안 됐을 때 그 시점에 S사를 하시는 분이 좀 높으신 분인가 봐요. 7, 8년 정도 했는데 그분을 딱 예, 리크루팅을 성공하고 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집에 와서 아주 큰 소리를 남편 보고 A사 회장님을 데리고 와도 나 이제 자신 있어. 그만큼 A사에서는 그분이 최고인지 모르겠지만 PM에서는 내가 그래도 선배야. 이런 자신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그만큼 어, 저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고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또한 반면 내 자신감도 좀 많이 업되지 않았을까. 지금 처음에는 막 도망치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든 오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라는 말을 저는 참 많이 해요. 누구나 모두 누가 막 쭉쭉빵빵 다 모델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PM을 하는 건강 산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 안색은 건강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모습은 건강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옛날 비포 애프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건강 산업을 하는데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믿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똑똑해요. 다 너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사업이 되지 않을까? 나는 이 사람이 나를 믿지 않을까 생각할 때 자신을 먼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어요. 저는 저희 파트너에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걸어다니는 PM 모델이 되어야 된다. 무엇이든. 왜냐하면 저희가 데모백을 딱 들고 나가는 순간 PM 로고 마크가 있는 순간 우리는 PM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이든 그리고 나를 브랜드화 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장점은 다 달라요. 여기 계신 김성준 그룹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김성준 그룹장님의 금성 그룹장 장점이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인스타를 막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분에게 맡겨도 되는데 인스타도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 너무 잘 보고 계신데 잘 보고 있는데 죄송해요. 나를 일단 브랜드화 시키는 거예요.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내가 만약 나는 진짜 제품은 하나도 몰라. 근데 나는 사업 설명을 진짜 잘해. 그러면 이거로 사업 설명,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 나는 제품을 진짜 설명을 잘해요. 그러면 제품을 진짜 끝내주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팀워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완벽해야 된다 그런 건 없고 서로 장점을 최대화시키면 저는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모든 일은 나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 뒤에 제가 모든 일은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 나 본인도 할 수 없는 일을 파트너에게 바라면 안 되고 이런 스폰서분들이 계세요. 자꾸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본인이 못하니까 뭐 유튜브를 찍어라, 영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요.
저는 강요하지 않아. 저는 저희 파트너에게 전혀 강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은 본인이 할 수 있을 때, 물론 배워주는 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거 못하니까 같이 하자라는 것과 너가 해라 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 같이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변화들이었어요. 저는 둘째를 태어나고 알고 보니까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먹고 있었고 이게 한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걸 왜 적었냐면 우리 PM 사업이 돈이 많이 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 번다는 이유로 본인은 제품을 애용하지도 않으면서 사업에 뛰어든 분들이 진짜 많이요. 많이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품이 뭔지도 모르고 먹는 방법도 모르는데 그냥 돈 버는 방식을 알려준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물론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지만 저희 관념이 이래요. 저희 생각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 생각이니까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 새끼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애용하고 내가 먼저 아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면 그 눈빛에서 다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브랜드화를 시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PM 모델이 되어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저를 테스트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제품이 과연 진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가능한지 이걸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45일 프로젝트를 참여한 게 있어요. 저희 상위 스폰서님이랑 같이 참여한 게 있는데 참석을 했으니까 내가 또 결과물을 내야 되잖아요. 결과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물론 PM만 먹어가지고 이렇게 복근도 나오고 한 건 아니에요. PM을 먹었고 PM을 보조작용을 했고 그리고 운동을 했어요. 처음에 운동 없이는 그냥 일반인이었어요. 그냥 좀 마른 일반인이었는데 운동을 병행하고 나서 이렇게 복근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또 나는 이거를 내 업으로 삶았기 때문에 PM을 이렇게 들고 사진도 찍었어요. 그래서 아마 돌아다니고 있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막 이렇게 만들으라는 얘기를 아니지만 딱 그 말이 본인 장점을 최대화시켜라. 저는 이렇게 해서 저희 팀을 많이 키웠어요. 저를 워너비로 삼고 저를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졌거든요. 물론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저희 팀이 아닌데 다른 팀인데 사장님 저도 PM을 3개월 먹었는데 왜 복근이 생기지 않아요? 저거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똑같이 그분도 두 아이를 낳고 저도 두 아이를 낳았어요. 저는 3개월 동안 PM을 먹었는데 왜 복근이 생기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지만 PM만 먹고 될 것이 아니고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운동.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분은 저희 엄마예요. 이분은 운동이란 이런 건 병행하지 않았고 오로지 PM만으로 디톡스도 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이 오른쪽 사진은. 디톡스가 없었을 때였어요. 디톡스가 없는데 워낙 저기 붓기와 이런 대사가 안 좋다 보니까 PM을 먹고 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몸이 빠지니까 여자들은 한 번 빠지면 더 예뻐지고 싶어가지고 점점 노력을 해서 디톡스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원래 77이었는데 지금은 5가 좀 클랑말랑할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이때가 아마 72kg였었는데 지금은 54kg? 요 정도? 이것도 아주 걸어다니는 모델이 되셨어요. 엄마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했어요. 누군가는 자꾸 비법이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IMM은 어떻게 했어요? 뭐 SP까지는 어떻게 가셨어요? 했는데 그냥 똑같은 일을 무한적으로 반복을 했어요. 그냥 나부터 나서서 솔선수범을 했어요. 내가 먼저 처음에는 막 어느 정도 하다가 물론 사람이니까 지칠 타이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지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면 나도 같이 저는 다운라인이 지치면 스폰서도 지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팀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까지 지쳐버리면 다 같이 팀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저는 지쳐도 지쳤 내색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나갔어요. 막 모르는 데 가가지고 막 진짜 철판 깔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철판 깔고 얘기도 해보고 그걸 막 파트너에게 보여줬어요. 긍정적인 태도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나도 해보니까 나도 부동산에 들어가는데 부동산 한 번 들어가는데 10분이 넘게 걸렸어. 들락말랑 들어가야 되지 들어갈까 말까 어떻게 할까.
그 전단지를 들고 수없이 들락날락해서 오늘 이렇게 성공했어요. 그리고 내가 헬스장에 가서 그냥 대놓고 막 얘기를 하기가 그러니까 PM 전단지와 그리고 이렇게 작은 선물을 넣어가지고 내 명함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봉지에다 우리 선물 포장지 이렇게 해서 30명, 40명 뿌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없이 내가 먼저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 저렇게도 하구나, 저렇게도 되구나 해서 한 명, 두 명 또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더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저는 항상 흔들려 할 때는 제가 먼저 나서가지고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팁을 드리자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들이고 어디 가서나 항상 하는 말인데 세상에는 진짜 못하는 건 없고 그냥 안 할 뿐이에요. 그 부동산 내디디기도 마찬가지고 진짜 한 발 내디디기예요. 제가 처음에 부동산 들어갈 때는 10분이 걸렸는데 다음번에 저희 아기가 다니는 그 가게를 들어갈 때는 진짜 뭐 어디에 귀신에 쓰인 것처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를 했어요. PM에 대해서. 한 번이 어렵지 한 발만 내디디고 나면 정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한 발 내디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발만 내디디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사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데 진짜 주위에서 사람들이 말이 많이 들려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초반에 와, 쟤 다단계 한대 막 야, 쟤도 다단계 하구나. 결국은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렸어요. 근데 저는 귀를 막아버렸어요. 왜냐면 제가 딱 하고 싶은, 그래,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전투력이 플러스 원이에요. 두고 보자. 결과 보여줄게. 두고 보자. 지금은 제 별명이 박PM이에요. 그냥 제 동창생인들아, 저희 지인들에서는 PM 하면 박소진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를 한들 지금 내가 결과를 보여줬고 지금 이게 된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뒤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성공해서 보여줘요. 그럼 돼요. 성공해서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진짜 쉽게 포기하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그럼 저는 그때마다 저 스파도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손을 내 가슴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진짜 최선을 다했는지, 그냥 하는 척만 했는지. 사람들이 하는 척만 하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회원을 7명을 딱 가입을 시켜놓고 더 이상 일을 안 했는데 7명이 다 빠졌을 때 그 누구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가슴에 대고 얘기를 해보라고 해요. 진짜 최선을 다했냐고.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모든 답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자신에게 있어요. 그리고 일의 선후순서, 이거는 제가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저는 그래요. 무조건 어떠한 일이든 너무 우리 아기에게는 너무 미안하지만, 어떠한 일이든 PM이 우선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너무 미안한데, 아기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PM이 만약 그날에 미팅이 딱 겹쳤어요. 그럼 저는 못 갔어요. 안 간다고 표현하면 너무 나쁜 엄마이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집 행사를 못 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먼저 갔어요. 근데 어린이집 행사는 어쩌다 한 번밖에 없는 행사이겠지만 이분도 마찬가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나에게는 이게 더 중요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했어요. 다행히도 남편이 어느 정도 되니까 남편이 이걸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서 트러블도 없었고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저 사람 미쳤나? 왜 PM에 미쳐가지고 왜 저러나 싶을 텐데 이제는 그게 왜 그토록 좋아하고 왜 그토록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남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금 많이 봐주고 알아주고 하다 보니까 조율이 잘 돼서 잘 지나왔어요. 아기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집안일을 막 놔두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집안일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냥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기도 케어해야 되고 내 사업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걸 다 잘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살찌는 거 용서하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살찔 것 같으면 바로 관리 들어가고 이런 걸 다 하고 싶기 때문에 저 스스로만 힘든 거지. 근데 PM이 있어서 참 행복했어요. 이게 무한 가능성을 보여주니까 이 모든 게 다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을 드림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았는데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다면 애초에 자연이 우리를 꿈꾸게 하지도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예전에 저희 윈터 리더십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권현숙 사장님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좋은 얘기여가지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저도 2년 정도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와보니까 저를 보고 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먼저 달렸던 사장님, 옆라인 사장님을 보고 달렸어요. 그분이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오니까 누군가는 나를 보고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여러분들도 꼭 열심히 달려가지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꼭 이루시고 만약 그 꿈을 이뤘다면 또 누군가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있구나 사진이. 그리고 이거 두바이 사진은 제가 마지막에 오늘 추가를 한 거예요. 제가 마지막 꿈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다른 애기도 낳았고 뭐 그렇게 경제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꿈이 하나 있다면 그냥 세계 일주였어요. 세계 일주인데 세계 일주라는 거는 말은 진짜 쉽지만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근데 PM은 정말 왜 좋냐면 건강을 주는데 돈도 주죠. 그런데 이렇게 럭셔리한 여행을 보내서요. 이번 두바이 가가지고 진짜 감동스러운 게 물론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경제 조건은 두바이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스케일은 저는 볼 수 없다고 장담해요. 혼자 가가지고 사막에서 한두 대 지프차로 그런 장면이 나오지도 않을 거고, 백몇 대가 달리고, 그리고 나서 불꽃놀이, 물론 불꽃놀이 좋아요. 그렇지만 이런 스케일의 불꽃놀이는 없을 테고, 스포츠카 대여할 수 있어요. 본인 혼자 대여해서 탈 수 있지만, 이렇게 수십 대의 스포츠카가 동시에 달리고, 이런 거는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 두바이 여행에서 비유를 한 게 하나 있는데 그날 왜 이걸 비유했냐면 저희가 엑스트라 마지막에 이렇게 슈퍼카 타고 헬기 타고 뭐 마지막 파티가 끝났는데 12시에 공항을 갔었어야 되는데 11시 정도까지 저희가 막 파티를 했어요. 클럽에서. 그리고 나서 풀 메이크업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제가 호텔에 와서 화장을 다 지우고 그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몸빼 바지를 입고 다시 화장을 지우고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신데렐라가 생각나는 거예요. 신데렐라가 신데렐라 되는 과정이 그렇잖아요. 진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그게 왕비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자라면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나 한 번쯤은 왕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 예쁘고 누구보다 화려하고 누구보다 멋진 여자가 되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데렐라에다 비유를 했어요. 그날 저는 정말 신데렐라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가서 화장을 딱 하고 그러면 어때요? 한국으로 돌아오면 다시 저는 여기 실전에서 현장에서 뛰어야 돼요. 뛰고 나면 또 12월에 이렇게 화려한 무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왕비든지 신데렐라든지 뭐가 또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마찬가지 무한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여성 사장님들에게 꼭 왕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공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